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저 북녘 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은 해방 이래 최악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당 간부, 일반 주민 할 것 없이 온 전국이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한이 맺힌 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오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북은 현재 김정은의 3대째 이 독재 지배 체제가 아직도 그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북쪽의 주민들과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4대 세습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러한 국가적인, 국민적인 공동인식이 매우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북쪽의 권력 승계 구도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현송월, 또 이설주, 이와 같은 여인네들이 있지만, 실제로 현송월이나 이설주보다 먼저 김정은과 연애를 했던, 연정의 관계를 갖고 있던 려심이라고 하는 제1동포 조총련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려심은 평양 외곽의 특정한 지역에서 그녀가 낳은 아들, 현재 17세라고 합니다. 이 려심이가 낳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북쪽에서 이 왜 조총련이 문제가 되는가? 이 김정은이의 생모 고용희도 일본의 제1조총련 출신입니다. 그래서 조총련 당시에 북으로 넘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그 가무단에 그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역할로 뽑혔던 여자 중에 하나가 고용희였는데, 이 고용희가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동침을 하는 바람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와 같은 3남매를 출산하고 이미 그 여인도 고인이 돼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죠. 자, 이러하기 때문에 김정은을 백두혈통이라고 아무리 포장을 한들 그 엄마가 되는 고용희가 일본 제1조총련 출신이라는 것이 북조선 인민들에게 모두 다 인지하게 될 경우에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거짓말의 역사는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들의 그 뒷배경을 숨기고 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김정일이 살아생전에 김정은이가 제1조총련 출신의 여심과 함께 연애하고 돌아다닌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 여인과는 절대로 사귐을 갖지 말라, 더더군다나 결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라고 이미 지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가 갖고 있는 여성 편력은 김정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이 여심과 사이에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시키고 또 출산까지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양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여심은 금년도 17세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자,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몸을 던져서 여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줬던 현송월, 그녀 또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15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혼을 정식으로 한 그 배우자는 이설주였습니다. 리설주라고도 하죠. 이 리설주 사이에서도 지금 13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는 려심의 하나, 현송월의 하나, 이설주의 하나 이렇게 해서 아들이 셋이 있고 또 이설주가 이어서 딸을 둘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자, 현재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5살 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첩보망에 입수된 것은 총 4명의 여인이 있는데 현송월의 아들은 금년도 15세로 그 외모나 생김새, 모양새가 북쪽 이야기로 매우 한심한 형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심한 형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신체 발달이 골고루 되어지가 않고 또 외모가 매우 출중하지 못하며 도무지 어떤 그 대외적인 자리에 사람을 드러내 놓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의 그러한 체격과 용모를 구비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송월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아이에게 북한 정권의 대물림을 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설주. 이설주는 법상으로 부인입니다. 김정은의 부인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아이를 셋을 출산했는데 그 첫째가 남자아이고 그 남자아이도 또한 북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폐병에 걸린 폐병 말기 환자인 것처럼 매우 몰골이 마르고 볼품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나마도 이 부친 또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병이 있죠. 고혈압, 당뇨병, 거기다 심근경색 갖가지 그 성인병을 달고 다니는데 그러한 병증이 심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했던 여심과 사이에 사는 그 아이가 말로 가장 그래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형체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심과 사이에서 난 아이가 가장 나이도 많고 또 체격도 좋고 그 아이는 비교적 정상적인 사람의 그 풍모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가장 큰 단점은 조청년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 외가가 일본 조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김정일은 백두산 혈통 맞습니까? 김정일 또한 아닙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가 중공군의 그 토비 산적대에 있다가 또 쫓기면서 소련군 극동군에 편입이 돼서 거기에서 밀정 역할을 할 때 그 안에 김정숙 사이에 출생시킨가가 바로 김정일이죠. 당시 김정일은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연해주라고 하는 하바롭스크, 나우트카,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그 연해주 지역에 볼품없이 쓰러져가는 한 작은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어린 아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김정일을 유라,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유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우상 숭배 사교 집단 체제에서 주민들과 온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 가짜 선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김일성 또한 그 어마이드가 되는 강반석이라는 여자가 김일성이를 출산했는데 그러면 김일성이는 백두산 혈통인가? 아니죠. 김일성 또한
만경대라고 하는 우리 평양에 가보면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 가짜로 만들어 놓은 김일성의 생가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이 세습 왕조 독재 지배 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아주 몹쓸 것들의 집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는 이 려심의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이 방법은 매우 중요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의 여자가 현송월이보다 먼저 난 여자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려심인데 직업은 피아니스트였고 일본 조총련 출신이었다. 그리고 일찌감치 김정은과 연애를 했다가 조총련 출신이라는 배경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던 그 여인 바로 려심인데 그 려심이가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는 이미 가장 아이들 중에 나이가 많은 17세라고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체격도 정상인의 체격을 하고 그래도 온전한 형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이 매우 그 볼품없고 한심한 수준의 아이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송월 혹은 이설주의 아이들과는 좀 차별되는 점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서는 이 려심과 그 다음에 현송월과 또 이설주와 또 5살짜리 아이를 낳은 또 다른 네 번째 여인네와 이 여인들 간의 암투와 여인들 간의 이 시기와 이 질투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단순하게 지금 북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과 이후에 그러면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여건을 갖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즉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의 가계족보가 이런 식으로 계족보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런 식으로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점도 알려주고 이것을 대형 전광판을 우리 휴전선 남쪽에서 다시 재가동시켜서 북쪽의 군인들에게 이런 모든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풍선 있죠. 대북 전단을 그 안에 가득 넣어서 북쪽으로 날려보내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북 심리전 역량은 가히 세계 최고,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기관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대북 심리전 전단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훌륭한 조직을 재가동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정신상태를 각성시켜서 김정은 왕조 독재 체제로부터 벗어나게끔 북한의 주민들을 교화, 계몽, 각성시켜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법으로 통과시킨 김여정의 하명법이죠. 다시 말해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이런 것들이 말도 되지 않게 국회에서 지금 법령으로 통과돼서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람이 뭐 숫자가 민주당보다 적기 때문에 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한심한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지금 대우각성하기 바랍니다. 그대들이 집안의 이익을 지키고 개인의 이권을 탐하면서 그저 하는 일이란 없이 먹고 놀고 자고 쉬고 하는 그와 같이 안락한 국회의원 생활이 여러분들이 과연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는 이 막중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지금 최아이라고 말하는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제발 대한민국 군이든 미군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좀 때려달라, 우리를 공격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으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냥 똑같다, 2판 4판이다라는 생각을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전쟁을 갈망하는지 아십니까? 자, 전쟁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또 일반 군인들에게 총기와 실탄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국가 보위성, 사회 문화성 이런 그 주민을 감시하고 무자비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던 그와 같은 정권의 승냥이들부터 먼저 사살하고 대한민국 군대와 미군들에게 모든 문을 열어서 항복을 하겠다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전쟁을 원합니다. 왜? 그래야만 무장을 하고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군간 동무들, 또 장년급들, 또 국가 보위성, 사회 문화성,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해가던 그들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군대를 영접하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의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의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금 3월 1일부터 일반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쌀조차도 배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정상적인 원래대로의 배급량을 받는 곳은 잠수함을 타는 해군의 잠수함 승조원, 그 다음에 비행사 정도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일반 군대는요? 또 나머지 일반 특수부대도 원래 받는 군량미의 20%에서 25%를 줄여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핵곡식이 날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다 그럽니다. 핵곡식이 언제 나겠습니까? 아무리 조생종벼라 하더라도 9월 말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역산했을 때 9월, 8월, 7월, 6월, 5월, 4월 근 6개월 이상을 굶주림에 시달려야 된다는 게 북쪽 인민들의 현실인데, 자, 이러다 보면 당연하게 아사자가 발생하죠.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했던 그 시기보다도 더 최악이라고 지금 북한 인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무엇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이때 돈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에서 발행하는 돈은 이미 휴지 조각된 지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북한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인민폐 아니면 미국의 US 달러입니다. 이와 같은 화폐조차도 유통되지 않는 북한의 인민들, 과연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중국에는 대략 14만 명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 인민들이 중국 지역에 나와서 일을 해서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임금을 받고 있어요.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들이 버는 돈이 월 인민폐로 1억 위엔, 1억 인민폐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대략 한 180억 원 남짓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민폐 1억 원이라도 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으로 들어갈 각종 건축자재라든가 또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속에서 북한 인민들이 필요한 그런 물건을 중국으로부터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3월 20일 이후에
북쪽에서 트럭을 몰고 다니는 그 기사들, 운전수들에게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도강증이라는 것을 이미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북쪽에서 문을 열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요, 현재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북 정서입니다. 과거에는 북쪽에서 식량이 부족해서 가서 그 소위 교역을 한다고 하는 빌미를 대지만 실제는 국어를 하는 거죠. 가서 동량을 해오는 건데 그러면 그나마 몇만 톤이라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중국에서 일체 북쪽에게 어떠한 식의 곡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밀수해오는 방법도 돈을 줘야 그런 곡물을 사서 싣고 올 텐데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북쪽에서 필요한 양은 대략 50만 톤 정도의 쌀이 있어야 가을까지 햇곡식이 나는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각 전체에 하달된 물동량이 26만 톤, 그 다음에 외무성 및 해외 무역 일꾼들에게 하달된 쌀 매입량이 24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50만 톤이 되겠는데 지금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해서 어떠한 국어를 해서 이 양식을 구해올 수 있겠냐 하는 점이에요. 즉 돈이 없는데, 달러가 없는데, 아니면 인민폐도 없는데 이 50만 톤이라고 하면요, 저희가 곡물을 날르는 그 페나맥스급 우리 벌크선이죠. 그 페나맥스급이 보통 만재했을 경우가 대략 6만 5천 톤 내지는 한 7만 톤 됩니다. 그러면 자, 맥스로 7만 톤을 실었다고 가정했을 때 7대의 대형 벌크선이 실어 와야만 하는 그 물량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페나맥스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파나마를 통과하는 그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최대 선적의 그 크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페나맥스다 해서 페나맥스급 벌크선, 화물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북쪽의 남포항이 됐든 원산항이 됐든 아니면 뭐 청진, 함흥이 됐든 간에 그런 페나맥스급의 곡물을 실어올 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일본에 국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납치했던 일본인들을 소위 미끼로 삼아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거죠. 과거 고이즈미가 수상으로 있을 때도 납치자 문제가 현안으로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 진전되다가 북쪽의 불성실함과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보내준 유골 속에 짐승의 뼈가 발견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에서 매우 불신하게 되고 그 협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을 미끼로 일본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평양 승냥이들의 시도는 끊임없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중국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북이 일본과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과거에는 그 만경봉호라고 하는 선박이 일본과 북한의 원산을 왕래를 하면서 각종 사람과 물자를 옮기는데 많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간첩들의 대남 공작도 이루어졌던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는 배편은 완전히 단절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중국 베이징을 나오거나 중국의 션양을 나와서 일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간다 하더라도 평양에서 션양이나 아니면 베이징 이곳에 와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일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북쪽에서는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게 항공노선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과거 마카오까지 가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지금 그 항편도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빌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북한이죠. 그런데 지금 그 중국에서는요, 한편으로 시진핑이 굉장히 노발대발한 게 북쪽에서 온 해커들이 중국의 현지에서 중국 은행을 해킹을 해서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로 훔쳐서 달아났다고 하는 이 점이 있었는데, 자, 이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있어요. 지금 마이크 폼페오라고 하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국무부 장관 했던 사람 있죠. 그 마이크 폼페오가 지은 그 자서전이 최근에 출판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이크 폼페오가 김정은과의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 중국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 시진핑 쪽은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중국 핵심 지도부에서는 지애비 김정일이 그 녀석도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을 불신했는데, 이 정말로 우리가 항미 원조, 항미란 얘기가 뭡니까? 미국을 대항해서 원조, 조선을 도와줬다라는 이 항미 원조,抗美援朝, 이 정신을 잊어버린 것인가? 너희가 한국에서 전쟁 벌어졌을 때 우리가 34개월 동안 근 3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인민해방군을 보내서 조선 전쟁에 참전을 시키고 너희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모조리 우리 중국 인민들의 이 은혜를 몰라보는가? 이 중국에서 굉장히 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일본하고 협상을 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답니다. 야, 지금 중미 간의 전쟁이 총만 안 쐈을 뿐이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미국의 앞잡이 가장 악독한 일본 놈들하고 너네가 협상을 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중국에서 지금 베이징에서 노발대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를 추진할 수가 없게 됐죠. 자, 그럼 보십시오. 국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이 일단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이미 배급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물건이나 곡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자, 그 전까지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암호화폐 등등을 통해서 북쪽에 돈을 그래도 집어줬습니다. 하다못해 그 송이버섯을 실어서 보냈을 때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귤 상자만 실어보는 게 아니라 현금을 보냈어요. 대략 아마 한 2천만 불인가를 보냈던 걸로 합니다. 2천만 불 한 200만 불. 제가 좀 정확한 단위 숫자가 좀 제가 헷갈리는데, 그때도 평양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랬다 그럽니다. 야, 이 문재인 야새끼를 이게 째째하구나. 우리가 송이버섯 보냈으면 이 정도는 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평양에서 매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억 불 생각했는데 2천만 불만 왔다든지, 아니면 1,000만 불 생각했는데 200만 불만 왔다든지 이랬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중간에 배달 사고는 반드시 있었겠죠. 그게 좌파 정권의 특징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북쪽은요, 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거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제대로 된 난방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겨울을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이 제발 미국 제국주의자 군대 여러분, 우리 북조선 땅 좀 침범해 주시라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우리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문 다 열갔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가련하고 불쌍한 북한 인민들의 외침입니까? 들리십니까?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이 피 끓는 절규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국가가 통합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제가 예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또 군 모든 관련된 안보 방위 단체에서는 이러한 북한 내부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만큼 이런 북한 내부 사정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라도 하나 구비하시기 바라요. 저는 제가 그랬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온 우리 공작관들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한이 얼마나 지금 절대절명의 최악의 위험한 지경까지 추락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 못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변수를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